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현우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기적으로 바뀌고 변하는 이치가 바로 역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의 법칙이에요. 변화의 법칙. 그 변하는 이치가 무질서하게 바뀌고 변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사계절이 바뀌고 변하는 이치대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성하면 생하고 궁하면 통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궁지에다가 몰면 안 돼요. 궁지에다가. 도망갈 길을 터줘야 돼요. 이 작심삼일이다. 열을 붉을 곳이 없다. 이 모든 게 주기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기율.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재물, 물론 여자인 경우도 재물이 중요합니다만은 재물이 주기적으로 언제 들어올 것이냐, 그 때가 돼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승진은 어느 때 될 것이냐, 때가 돼야 승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할까요? 이 우주의 자장은 음기가 많습니다. 바닷물이 70%에 우리 몸 안에 수분, 피가 70%입니다. 이게 음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를 뭐라 그러냐? 음기라 그럽니다. 정신을 양이라 그러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 것입니다. 양은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낙천적이라면은 음은 좀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의존적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 사주는 임자일주입니다. 임자는 뭐냐? 양이지만은, 임수가 양이지만은 물입니다. 위아래가. 음기가 많습니다. 음기가 많다는 건 뭐냐? 양이니까 적극적이다 해석하기 쉽습니다만은 물이기 때문에 음기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수분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있어야 신진대사, 면역, 호르몬, 내분비가 잘 돼서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또 안 됩니다. 태가불급이 돼서. 역학은 항상 태가불급을 명심하셔야 돼요. 뭐가 많으냐, 뭐가 부족하냐, 거기에서 항상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선 이 임수는 뭐니까 바닷물에 해당합니다. 해수. 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윤화수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선과 악을 판단해서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는 거, 선행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운명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율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기 나름의 원리와 원칙과 이치를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다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본능적 생리적 욕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생각, 마음가짐, 욕심, 자만심, 게으름, 불평, 불만, 복수심, 이런 거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마음가짐,
그걸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마음가짐. 육체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해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임수는 뭐냐? 윤하수라고 하고 윤하수라고 하는 겁니다. 물. 이게 위에 천간과 지지가 수예요. 그 물이 기운이 왕성합니다. 자기의 세력이 커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기 주장과 고집. 그리고 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정화를 만나게 되면 정임합이 돼서 음란지합이 됩니다. 공자께서 제자의 무릎에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공자왈 먹는 거와 섹스, 색이라고 했습니다. 먹는 거와 성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육체적 본능 욕구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먹는 거하고 성입니다. 즐거움도 거기에 있고 또 거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임수는 뭐냐? 정화관을 만나게 되면 음란지합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음란지합이라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하니까 호르몬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겁니다. 사람이 건강이 나쁘고 병이 생기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화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요 자라고 하는 거는 암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개수입니다. 개수는 음기에서 가장 기운이 음기가 강한 게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음기가 강한 일주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물이 많은데 미라고 하는 여름을 6월에 양띠를 만나게 되면 잠이하고 원진이 돼요. 원진날이 되면은 원망하는 기운이 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의 일기를 볼 때 12일마다 하루는 원진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띠에서 들어오고 날에서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일간을 중요시합니다마는 띠에서도 원진이 들어올 때는 그 원진 기운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가 축을 만나면 토가 돼버려요. 자축토. 그래서 자축토가 되면은 자축토에서는 을목이나 간목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도움이 되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자가 축을 만나면 토가 됩니다. 사주를 감명 잘하는 거는 뭐냐? 합에 의해서 오행이 바뀌는 성질이 중요하다는 걸 초보자들께서는 아셔야 돼요. 자가 유를 만나면 뭐가 되느냐? 유금을 만나면은 파가 됩니다. 모든 게 흩어지고 깨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만나면 상충이 됩니다. 좌우충.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충돌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자연주에 태어난 사람들은 활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 조심성이 있습니다. 신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자는. 여명사주 임자연주에 대한 사주 하나를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임자무신 을미의 경진입니다. 사주의 격국을 세우는 것은 격국용신. 어떤 격을 타고나느냐? 격을 볼 때는 지지의 암장과 본기를 보라 그랬습니다. 이걸 무경임입니다. 무경임. 그래서 무경임 중에 천간에 투출된 육친을 가지고 격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 그 여기 임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암장에 경과 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경임. 그럴 때는 어떤 거를 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임수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경금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일간에서 가까운 오행, 여기 경금은 가깝고 임수는 하나 건너 있습니다. 그런 기운작용의 거리감이 생겨요. 그때는 가까운 오행을 가지고 경금을 가지고 격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무슨 격이냐? 정관격이 되는 겁니다. 정관격. 용신은 뭐가 되느냐? 사주가 수가 많습니다. 자진, 신자진 수, 물이 많고 또 금도 있고. 그 목화가 용신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서 당연히 을미라고 하는 을미가 일주의 을미가 자자 용신이 되는 겁니다. 을미 목화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일반적으로 볼 때 뭐가 많으냐? 수가 많습니다. 신자진 수에 수가 많아요. 수는 뭐를 극합니까? 화를 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주 화가 없어요. 물론 미는 화의 기운으로 봅니다. 월별로 봤을 때요.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진까지 껴 있습니다. 화가. 그러면 화는 뭐가 됩니까? 심장계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운에서 화대운으로 들어옵니다. 화로 남방운이 30년, 동방운이 목화로 60년 들어와요. 그럼 5세에서부터 6, 15, 25, 35, 45, 55, 65세가 되면은 신축이라고 하는 금수대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충리충이 됩니다. 그 심장병, 심장계통에 질환이 생겨서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대운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말년에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명의 사주로서 이제 자세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은 여자는 남명을 중요시해서 보라 그랬습니다. 다행히 천간에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이 또 신금의 착근까지 했어요. 격국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운은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남자운은. 그래서 이 남자운이 좋고 남자가 바로 뭐냐면 괴강백호입니다. 경진백호요. 경진백호는 뭡니까? 활동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시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연하의 남자예요. 관이 연에 와 있으면은 연상의 남자로 봅니다. 연상, 나이가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하의 남자와 인연이 있는 여명의 사주고 운세는 초년부터 대발해서 65세 후에 화가 부족함으로 심장계통의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보면 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을 생해주는 식상생재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말년에 또 재가 이렇게 또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 말년에 재물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이 사주에 화가 부족하니까 임기응변이라든지 두뇌회전이 좀 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뭡니까? 구진을 얘기합니다. 지연시키는 거. 좀 게으른 것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일을 자꾸 미루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수가 되거든요. 인수가 결과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 인수가 많다는 건 뭡니까? 교양이라고 하는 거, 학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식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태과니까. 그래서 좀 교양과 지식과 학문을
학문에는 좀 부족하고 임기응변이 좀 부족하고 금수가 많은 인수가 병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가 병이기 때문에 목화가 용신이 되고, 그래서 오늘의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를 보면 되는 요 신이 역마가 됩니다. 역마가 월에 와 있습니다. 월에 와 있으면 고향 떠나 사는 팔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 외국에 간다든지 대도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미라고 하는 건 재성백호예요. 경진하고 백호가 두 개입니다. 여명사주에 백호가 둘이면, 격왕백호가 둘이면은 상류사의 정경부인 사주라고 그랬습니다. 귀부인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운학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받아야 돼요.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 얼굴이 젊어 보이고 피부가 고운 사람이 있고, 나에 비해서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고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뭐냐? 우리 몸에 피 안에 호르몬이 탁해서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하는 마음, 사랑하는 측은지심을 많이 갖게 되면 피와 더불어 흐르는 호르몬에 엔돌핀 같은 영양분이 많은 호르몬이 흐릅니다. 그래서 얼굴이 좋고 건강이 좋고 피부가 젊습니다. 근데 내가 남을 미워하고 성질을 내고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드리나와 같은 독성의 호르몬이 피와 섞여서 흐르기 때문에 피부가 나빠지고 얼굴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복수심을 버리고 반항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건강이 유지가 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감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느냐? 표정이 바뀝니다. 그 표정이 밝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권내가 많고 번뇌가 많고 고통이 많고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갖고 될 수 있다고 하는 뭔가 앞으로의 운세를 기대하면서, 왜 그러냐? 항상 어렵게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하면은 바로 겨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지조화의 변화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좋은 운이 유지된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리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음양의 변화하는 이치를 알고 인생 경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